여러분, 2시간짜리 회의를 끝내고 나서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허무한 감정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회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두 팀장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A팀장 회의는 이랬어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4시 반까지 무려 2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 30분은 지각한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잡담을 좀 했어요. 그 다음 30분은 우리 저번에 어떤 얘기 했더라 하면서 상황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도 중간중간 계속 옆길로 빠졌어요. 아, 참,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샜어요. 결국 끝날 때쯤에 그럼 회의는 이걸로 우리 정리하고 세부사항은 다음에 또 만나서 논의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접어버렸습니다. 이런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다들 또 이런 식이네. 한 거 없이 또 업무 시간만 잡아먹었으니 오늘 야근 각이다. 그런데 B팀장의 회의는 좀 달랐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15분에 딱 끝났어요. 1시간 15분 만에 3가지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각 안건마다 담당자와 데드라인까지 잘 정해졌습니다. 팀원들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해낸 것 같은 그런 표정. 이 두 사람의 회의는 뭐가 달랐을까요? B팀장은 회의 시작하자마자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제품 출시일, 두 번째는 마케팅 예산 배분, 세 번째는 인력 재배치입니다. 각각 20분씩 배정하고 마지막 15분은 액션 플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하면서 탁탁 정리를 했어요. 이게 바로 생산성 높은 회의 진행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아젠다 컨트롤, 이렇게 부르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의 목적과 시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회의 전에 이미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의 시작 전에 참여자들의 준비를 독려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팀장은 회의 한 2, 3일 전에 꼭 참석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이메일뿐만 아니라 또 못 봤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메신저나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사흘 뒤 있을 회의에 대한 공지입니다. 안건은 고객 만족도 개선 방안입니다. 각자 3가지씩 아이디어를 필히 준비해 주십시오. 회의 소요 시간은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입니다. 회의 목표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2개 선정하는 겁니다. 늦지 않게 5분 전까지 회의장에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딱 제시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게 미리미리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팀장들은 회의 아젠다를 두루뭉술하게 공유한다거나 모여서야 그제서 고객 만족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회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검증된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 룰입니다. 회의 시작 5분 안에 오늘의 목표 그리고 시간 배분, 기대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고 인식시키는 겁니다. 오늘 1시간 동안 A 안건 30분, B 안건 20분 논의하고 마지막 10분은 넥스트 스텝을 정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회의 목표는 A, B 두 안건 모두 실행 가능한 방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군가 다른 주제로 빠지려고 할 때 그때는 즉시 개입해서 잠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깊게 논의하시죠. 지금은 원래 주제로 돌아가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딴 얘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다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주면서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정중하게 차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중간에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던 거 그 건이 생각나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라고 개입하면 좋은 지적이긴 한데 힌트가 좀 다르니 그 부분은 회의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진행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계속 과거 사례나 다른 부서 핑계로
여기로 빠지려고 하죠. 그런 경험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베스트일까? 여기에 집중해 보시죠 라고 현재 상황으로 끌고 오려고 계속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디시전, 결정 포인트 설정입니다. 각 안건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건가, 이걸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케팅 예산 논의 30분 후에는 세 가지 채널 중에서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참여자들에게 인식시켜서 그들이 결정을 위한 대화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일런트 보팅을 활용하십시오. 이건 의견이 갈릴 때나 지속적으로 교착 상태가 길어질 때 그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각자 포스트잇에다가 본인의 의견을 적어서 동시에 붙여보겠습니다 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말했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구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예정 시간 30분 전인데 나머지 두 안건을 20분 안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조정해 볼까요? 이렇게 시간을 환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액션에 대한 결정입니다. 회의 마지막 5분에서 10분은 무조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건지 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 과장님은 내주 수요일까지 벤더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박 대리님은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결국 생산성이 높은 회의의 핵심은 저는 시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자원으로서 시간은 다른 그 어떤 자원과 비교해도 소중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리더가 신뢰받는 건 당연하고,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회의를 계속하면 구성원들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어차피 결론도 안 날 건데, 오늘도 시간 낭비야, 야근한다고 집에 미리 톡이나 보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의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생산성 높은 회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